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밖에 못 드리고. 자, 급수량 산정과 급수압력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급수량을 산정하는 거, 그 밑에 보면은 급수설비 설계 시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 급수 설비 지금 배우고 있는 데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급수량. 여기 이 건물 짓는데 물이 얼만큼 필요하느냐. 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보면은 급수량을 산정하는 거에 보면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는 여기가 나온 적도 있지만은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급수량을 산정하는데 일거는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급수 인원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박스에 보면 일일 급수량을 할 때 급수 인원에다가 그다음에 1인 1일 사용수량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 사용하느냐, 자 그거에다가 급수 인원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걸로 하면은 이게 이제 제일 정확한 거죠. 제일 정확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물에 급수 인원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만 봐도 오늘은 100명이 들어오고 내일이 아니라 우리 이때까지 어제는 5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급수 인원만 정확하면 제일 정확한 건데 실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한 게 2번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크기 가지고 한번 급수량을 산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에서 건물 우리 크기 얘기할 때는 급수 뭡니까? 건물의 연면적, 그죠? 연면적 지하까지 다 쓰는 연면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에서 보면 그래서 일일 급수량은 건물의 연면적에다가 유효 면적 비율, 유효 면적 비율이라는 건 유효 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실제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우리 계단, 복도, 창고, 화장실 이런 것들은 제외한 면적입니다. 그걸 유효 면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유효 면적 당 거주 인원, 그다음에 1인 1일 사용 수량.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런 표를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표에 보고서 자 하면은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기구수. 수도꼭지가 몇 개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박스에 보면 일일 급수량을 기구수에다가 기구의 사용 수량에다가 동시 사용률이라고 있어요. 동시 사용률. 자, 그래서 이 동시 사용률이라는 게 자, 요 용어 자, 우리 보면은 자, 우리 뭐냐 하면 설비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 얘기할 때 보면 설비는 필요에 의해서 다 갖춥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곳곳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는 실제로 다 사용 안 한다라는 거죠. 필요한 때만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때만 사용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걸 한 게 자, 우리 동시 사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시 사용률 얘기하면은 자, 우리 이제 전기 설비에 가면은 요런 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전기 설비에서도 이제 전기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보면 부하 설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하 설비 용량을 갖다가 부하가 사용하는 설비의 용량 계산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 밀도에다가 그 다음에 연면적, 여기도 연면적이 들어가네요. 자, 요렇게 하면은 부하 설비 용량이 나옵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전기 설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거의 용량으로서 전기를 끌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전기에도 남아 돈다라는 거야. 여기는 자, 이거 계산한 다음에 어떤 거라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여기서는 전기에서는 수용률, 그다음에 부하율, 그다음에 부득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자, 우리 전기를 끌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도에서는 동시 사용률 자, 요런 용어가 나오는 거고 요거랑 유사한 게 전기에서는 자, 요런 것들로 해서 자, 우리 전기를 끌어오는데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거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다시 기본서로 와서 기구수에 의한 걸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307쪽에 보면 핵심 지문에 보면은 체육시설 체육학교 샤워실의 공동 동시 사용률은 자, 그러니까 일반 그냥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샤워실 같은 데는 이럴 때는 자, 우리 동시 사용률을 100%로 본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급수압력. 급수압력은 자, 우리 그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수치가
근데 수치 여기서 급수압력에 관련된 것들은요. 자, 우리 그저 압력에 대한 거 수치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수압력에서 보면은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건물의 최고 필요 압력이 얼마라고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0.3에서 0.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최고가 이 정도 이거. 자, 그래서 0.3에서 0.5 메가파스칼. 자, 우리 압력을 얘기할 때 그죠? 우리 전번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압력의 단위가 메가파스칼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요 정도 되는 거. 자, 우리 이 메가파스칼 갖다가 또 우리 수도. 그죠? 물 높이로도 얘기할 때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30에서 50m. 그죠?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 자, 이게 우리 뭐야? P는 0.01, 100분의 1의 관계라는 거. 자, 그래서 자, 0.3 메가파스칼이면 30m가 올라가는 거고. 자, 이런 것들 우리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걸 또 구체적으로 박스에 보면은 집에서는 조금 압력이 낮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그냥 쉽게, 아파트 같은 경우 0.3에서 0.4. 그 다음에 이런 건물 같은 데는 조금 수압이 센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조금 시끄러워도 그래서 0.4에서 0.5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기구당. 자, 요 양가로 2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위생기구의 유량과 압력이라는 게 여기 쫙 써 있는데 자, 여기서 한 장 넘기면 여기 있는 거 다 보지 않고요. 여기서 한 장 넘겨서 보면 자, 우리 여기 세면기 한 장을 넘겨서 세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두 번째 샤워기. 샤워기도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샤워기 보면은 자, 그냥 일반적인 샤워기고요. 그 밑에 보면 샤워기에서 압력식 온도 감지 혹은 압력 온도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있으면 요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대변기. 대변기에서도 자, 세정 밸브를 사용하는 거. 세정 밸브를 우리 프러시 밸브라고 그러죠. 자, 요 세 가지는 세정 밸브. 자, 그래서 프러시 밸브라고 얘기하는 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프러시 밸브, 세정 밸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이런 게 아니고 대변기에 우리 그저 한번 이렇게 밸브를 누르는 거죠. 누르면 물이 쏟아지고 자동으로 멈추는 밸브를 갖다가 프러시 밸브, 세정 밸브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요거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제 세면기에 보면 두 번째 55라고 돼 있죠. 55로 이걸 알지 말고 자, 어떻게 된다? 0.055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자, 우리 여기에 표는 이게 표가 이렇게 킬로파스칼로 나와 있어요. 그 전장에 보면은 압력이 보면은 킬로파스칼로 되어 있죠. 근데 킬로파스칼로 외우지 말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로 외우고 근데 자, 우리 메가하고 킬로는 공 3개 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되니까 55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떻든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항상 얘기할 때 메가파스칼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0.5면 이건 몇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5.5m, 그죠? 이 메타도 이것도 항상, 그죠? 자, 그래서 그 5.5m는 그 옆에 써 있죠? 이게 항상 지금 이렇게 메타, 그러니까 수두하고 압력으로 항상 변환이 되는 거, 요 관계 해서 그냥 알아보는 거. 얘 얼마? 5.5m 올라가는 겁니다. 물이니까 우리 아쿠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샤워기는 0.17입니다. 0.07. 왜 0.07하고 0.13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0.13이라는 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거. 이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요거까지도.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7 킬로파스칼이 되고요.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자, 그죠? 하나, 둘, 셋이니까 130입니까? 맞습니까? 맞죠? 하나, 둘, 셋, 14. 130이네, 130이에. 그죠? 자, 이런 거 할 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점에서 하나, 둘, 셋, 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55.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0.07. 자,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70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틀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13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둘, 이거 뭐야, 지금. 이제 뭐 하나, 둘, 셋. 그죠? 왜 이래요? 그죠? 어떻든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 근데 이걸로 외우면 헷갈린단 말이죠. 항상.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0.1입니다. 자, 0.1이니까 얘도 해보자고요. 그냥 우리 한 김에. 자, 외우는 게 아니야.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100이네요. 그죠? 100kPa.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5m, 5.5m, 얘는 7m, 얘는 13m. 자, 얘는 그죠? 자, 이렇게 또 미터로 해서 나오는 거. 요 세 가지 수치 알고요. 그 밑에 보면요. 급수간격 이제 어디냐면 그 다음 쪽에 보면은 310쪽에 나와 있는데요. 요 밑에 있네요. 잠시만요. 308쪽이 밑에 돼 있는데 같이요. 요 세면기에 보면 자, 우리 광경은 얼마를 사용하느냐 그랬을 때 자, 우리 세면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예? 10mm입니다. 얘가 3년 전에는 15mm였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요거 10mm.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샤워기 지금 되어 있죠. 자, 세면기 있고요. 샤워기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얘가 15mm.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변기, 그 밑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5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이거 메타도 지워버리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자,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면기, 대변기에서도 프러쉬 밸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밀리미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합니까? A라고도 표시하는 거 알죠? 그죠? 밀리미터가 A로 표시합니다. B로 표시하면 B는 인치입니다. 자, 그래서, 자, B는 인치고, 인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밀리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A, 15A, 25A. 현장에서는 밀리미터도 쓰지만 A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야, 15mm짜리 이렇게 되지만, 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하는 분들끼리. 자, 자, 15A짜리 가져와 이럽니다. 그러니까 A 이렇게 쓰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은요. 아직은 309쪽에 맨 위에 보면은요. 이제 지금은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DN이라고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다른 거 뭐 쭉 써 있는 건 참고로 보고 그냥 DN10 이렇게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그러니까 인치는 이제 빼고서 밀리미터를 A,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은 걸 표시하는 겁니다. 밀리미터를 A로 표시할 수도 있고 DN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누가 어떨 때 이제 지문에 혹시 DN이라고 나오면 얘가 뭔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DN 10mm.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 수치까지도 좀 외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08쪽에 이제 3번에 맨 큰 거 보면은 급수간격을 결정하는 거. 자, 이것도 몇 년 전에도 시험 문제 2번인가 나왔죠? 자, 이 큰 거 1번에 기구 연결관의 간격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쪽에 2번에 보면 관균등표.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은 뭡니까? 마찰 저항선도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뭡니까? 광경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구 연결 광경하면서 여기 광경이 결정된 걸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관균등표에 의한 건 이 표를 보고서 구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우리 쪽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제목만 알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분위기 봐서 문제 풀이할 때 이 관균등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떻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310쪽에 보면은 3번의 마찰 저항선도 자, 이런 것도 자, 제목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10쪽입니다. 핵심 지문에서 지금 요 표시한 거 요거 정도는.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면기, 샤워기, 대변기. 샤워기는 두 가지 종류까지. 자, 요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압력하고 광경하고. 자, 요 수치를 다시 했는데 다 놓아놨어요, 제가.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문제 나온 거 21회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21회지만 그 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다시요. 급수배관의 광경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에 보면 기간부하 계산에 의한 거 이거는요 공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공기조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는 또 제가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죠? 공기조화는 자 이게 빼자. 이제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뺀단 말이죠. 자, 니은 맞고요. 관균등표, 디귿의 마찰 저항선도. 자, 그다음에 리을 보면은요. 기구 배수. 요 배수가 급수라고 들어오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면은요. 해설에 보면 자, 요거 급수 간의 광경 결정법에는 자, 우리 기본수에는 지금 세 가지만 놓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기구 연결 광경에 의한 거고요. 두 번째 급수 부하 단위. 세 번째 균등표.
네 번째 마찰 저항 선도에 의한 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번에 보면 급수부하단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도 제가 좀 진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냐면 이걸 급수부하단이라는 건 수치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자,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번호가 1, 얘는 몇 번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알 필요 없이 그냥 급수 부하 단위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지문에서 보면 리을에 보면은 배수에서는 이런 또 배수에도 이렇게 부하 단위가 있습니다. 배수에서 리을에 나오는 지문 그 말은 배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면서는 자, 지금 칠판에 쓴 거에 대한 동시사용률이라는 요 개념, 그 다음에 얘랑 유사한 게 전기설비에는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이라는 게 있다. 자, 요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은 또 전기설비에서 이 공식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은 알아야 돼. 이것도 부하설비 용량에는 부하 밀도에다 연면적을 한다라는 것도 외워야 되는 거고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우면서도 다시 요거 어떻게 됩니까? 0.055 메가파스칼로, 그 다음에 샤워기 0.07,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가 얼마다? 0.1이다. 자, 이거에 대한 광경은 어떻게 된다? 10, 15, 25. 10, 15, 25. 그죠? 요번에 요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또 옛날에도 많이 나왔죠. 요 25는 수치가 요번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급수 방식에 대한 거. 급수 방식이 이제 이 말 문제도 이제 꾸준하게 나오더니 최근에는 조금 뜸합니다. 뜸하지만은, 자,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번 심화 과정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좀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급수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앞자만 쓰자. 수도 직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 수조 또는 뭡니까? 옥상 탱크 방식.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자, 요걸 갖다가 또 뭐라 그럽니까? 펌프 직송 방식이라 그러죠. 펌프 직송 방식.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그 특징을 쉬운 거지만 우리가 그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은 뭐냐면, 자,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라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 보내면은 우리 밸브를 통해서 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수도 직결 방식.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 그냥 단독주택에 들어오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고요. 자, 옥상 탱크, 고가 탱크는 자, 어떻든 또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들어오는데, 자, 얘부터는 뭡니까? 우리 지하에 저수조, 그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서, 자, 요게 뭐 펌프로 해서, 펌프인데 무슨 펌프냐면, 우리 요걸 양수 펌프라고 그럽니다. 양수 펌프로 해서 옥상으로 올리는 거죠. 그 옥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옥상 탱크, 고가 수조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 밑에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물을 공급을 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자, 우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압력 탱크는 압력 탱크를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밸브 그리고 지하 저수조가 있고요. 이 지하 저수조를 갖다가 자, 펌프로 해서 요게 뭡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게 압력 탱크죠. 자, 그래서 압력 탱크 여기다가 또 압을 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공기 압축기 영어로는 컴프레셔에서 압력을 줘서 자, 얘에 의해서 자, 우리 요렇게 공급을 하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우리 압력 탱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자, 요 말 펌프 직송. 펌프로 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의 펌프를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펌프로 해서 자, 너는 여기, 자, 너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자, 요게 우리 펌프 직송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죠 우리 보면서 이거에 대한 특징. 자, 여기 이제 박스 이렇게 장점 단점 나온 거 이거 다 읽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뭡니까? 얘 같은 경우 우리 수도직결 방식 여기서 보면 자, 그냥 기본서 보고서요. 자, 311쪽에 보면 설비비 저렴하다. 정전 시에도 급수가 가능하다. 전기 쓰는 게 아니니까
급수 오용 가능성이 얘가 제일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자, 이 그림 보고서 무슨 상향으로 급수한다. 자, 근데 단점에 단수시 여기 물 여기서 삼수도 사업본부에서 물 안 주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급수 압력에 높이 제한이 있다. 그죠? 3층도 지금은 힘든다 이렇게 2층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압력이 찔찔찔찔 나온다. 자, 이런 얘기 써 있는 거고 3번도 읽어보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12쪽에 보면 자, 그 맨 위에 보면 양가라 사번에 보면 수도 본관의 최저 필요 압력 결실제. 자, 이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와는 수정고. 우리 이게 수정고니까 메가파스칼. 자, 그 다음에 관내 마찰 손실수도 우리 전번주에 했었죠. 마찰 손실수도 이런 거 다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구별 소요 압력. 자, 이거 보는 겁니다. 자, 제 기급을 소요 압력이니까 만약에 자, 여기서 조금 전에 한 거 다시 합니다. 세면기라 그러면 세면기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세면기? 얼마? 그죠? 이거 여기다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 샤워기 그냥 우리 일반적인 거. 얼마? 0.07. 그 다음에 대변기, 프러시 밸브시. 자,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이거 여기 계산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찰 손실수도는 주어지겠죠. 그럼 또 여기서 마찰 손실수도. 자, 우리 H 공식 다시 한번.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DG. 그죠? FL, V자승. 그죠? 됐죠, 여기서? 이거에서 여기서 뭐 주어지든지 아니면 계산을 하든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맨 처음에 그 수정고 했는데 수정고에 높이잖아요. 높이니까 우리 수정고니까 우리 뭐 H로 표시하는 거예요. H인데 얘를 우리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어떻게 얼마? 100분의 1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변환해 주는 거죠. 자, 1m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 얼마가 올라요? 얼마? 또 계산해야 되나 그것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10m 있을 때 얼마였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0m일 때 얼마야? 이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게? 그럼 이걸 전부를 다 높이로도 높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했죠? 바꾸고 이것도 그죠? 이건 뭐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한 거 이 세 가지 다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이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압력으로 할 수도 있고 높이를 우리 양정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 본관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고가 탱크 방식, 옥상 탱크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옛날엔 이것도 그 순서도 이 박스에 있는 거 이 순서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놓은 건데 그냥 이 그림 보면은 자, 여기도 보면 자, 얘가 저수조죠. 저수조에서 박스요. 그다음에 양수 펌프. 자, 그다음에 뭡니까? 얘가 양수관입니다. 양수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고가수조. 요게 뭡니까? 요게 급수관이에요. 그죠? 급수관을 해서 수전. 전에 물어보더라고. 수전이 뭐냐고요. 수전이 뭐예요? 수도꼭지? 수도꼭지?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돼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요것도 자, 2번에 양가로 2번에 맨 밑에 보면 특징에 대한 거. 급수압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되니까 일정하다 그러는데 요 지문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 지문이에요. 지금은 건물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옥상 탱크 박스 여기하고요. 맨 위하고 여기 어떻게 되면 급수압이 차가 있다 없다? 그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건물들이 다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있다라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높으면은 급수압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고요. 자, 3번에 보면 단수시, 정전시, 일정 시간 급수가 가능한 거죠. 맞죠? 자, 얘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얘 단전했을 때 여기도 물이 있고요. 여기도 물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읽어보고요. 5번 세정 밸브. 특히 6번에 보면 얘만 다른 것들은 다 상향 급수입니다. 얘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거? 하향 급수라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단점에서도 1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염 많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구조물 보강 이게 올라가니까 해구. 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13쪽에도 보면은요. 자, 고가 4번에 보면 똑같죠. 얘는 그제 H1, H2, H3 하니까 얘는 뭘로 한 거예요? 수두로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다 그죠? 맞죠? H1, H2, H3 똑같죠? 수도 얘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갖다가 얘는 미터로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압력으로, 그죠? 압력으로도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5번, 양가로 5번 보면은요. 자, 이 용량도요. 용량도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항상 문제풀이 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량이니까 지금 얘에서 지하 저수조 얘기합니다. 저수조 용량은 1일 사용 수량 정도. 하루 정도 사용하는 것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0.5에서 1배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보고 하루 정도 사용할 만 양을 놓으라는 거고요. 옥상 탱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1시간 최대 사용 수량에 요것도 1시간에서 3시간. 그러니까 1시간 최대 사용 수량 정도. 자, 요 위에는 얼마큼이라고요? 1시간만 사용할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 요거 지금 내놓은 게 용량이 얘 저수조, 고가수조,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물 올려주는 거니까 요 세 가지만 양수펌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양수펌프 옥상 탱크 용량을 옥상 탱크 용량이 1시간이잖아요. 얘를 30분 그러니까 반 정도 용량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30분 이내에 양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즉 양수펌프 용량은 옥상 탱크 용량의 몇 배요? 2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배. 그러니까 얘가 더 강력해야지만 올린다 이런 얘기죠. 30분에 올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급수장치 조금 이따가 보자고요. 요거 조금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7번도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314쪽에 자, 압력 탱크. 압력 탱크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압력 탱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벤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압력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는 요게 어떤 말입니까? 국부적인 거, 일반. 특징의 장점의 동그라미 1번 보면은 국부적인 고압이 여기 부근 이쪽에 고압이 필요할 때 이런 데 공급하는데 아주 좋은 게 자, 우리 압력 탱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들도 다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315쪽에도요. 압력 탱크도 이제 뭡니까? P1, P2, P3 또는 아까 고가에서는 H1, H2, H3 그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박스로 놓아놨지만 세 가지 다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가로하고 펌프 직송 방식에서 자, 펌프만으로, 지금 이 펌프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쉽게 이게 뭡니까? 컴퓨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서 자동으로 다 알아서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써 있고요. 한 장 넘겨서 보면은 특징도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4번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얘가 최근까지 지문으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얘를 하는데 정속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변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펌프로 해서 물을 갖다가 올려서 사용을 하는데 이 펌프를 정속이 뭡니까?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변속은 속도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여기서 얘 보면은 물 많이 쓰니까 얘는 대수로 조정을 한다. 자, 요 말 대수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변속은 회전수. 모터가 뭡니까? 자, 이 펌프에 모터가 있단 말이죠. 모터 그거 돌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돌려서 물 많이 필요하면 많이 돌리고 빨리 돌리고 물이 적게 필요하다 그러면 천천히 돌려서 물을 올리는 거고요. 자, 얘는 정속은 대수로 물 많이 필요하면은 여러 대를 돌리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적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개만 돌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문제까지 보자고요. 그러니까 15회 때, 15회, 20회 이후로는 이쪽의 문제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주 꾸준히 나왔는데, 그래서 자, 요 문제 한번 다시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죠? 이 국부적인 압력이 이 컴프레셔로 해서 일정하게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되고요. 자, 두 번째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그죠? 위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펌프 직송 방식에서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자, 펌프는 그냥 회전수를 제어하는 게 이게 변속입니다. 자, 그래서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제어 방식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 인버터 이런 거, 인버터가 그러니까 그냥 인버터 그러면 또 좋은 거다. 우리 그냥 이렇게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가 수조 방식에서는 고충부 수전과 저충부 수전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동일하다 그래도 됐지만 이제 최근에는 건물이 다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층하고 최하층에는 어떻게 된다? 수압차가 압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자 틀렸고요. 5번 보면은 수도 직결 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수시 물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로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이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들을 이 정도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다시 이제 앞장으로 313쪽으로 보면은 자, 요것도 안 나왔지만은 자, 최근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313쪽에 보면은 자, 양가로 6번에 보면 급수장치라 그랬는데 얘에 대한 겁니다. 자, 요 옥상 탱크를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 옥상 탱크를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옥상 탱크에 대한 거를 자, 우리 자, 옥상 탱크도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는 일반적으로 요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요 그림에서 저수조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 얘가 펌프입니다. 그죠? 펌프. 자, 얘가 무슨 펌프입니까? 저기 있었지만 양수 펌프로 해서 자, 우리 물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양수 펌프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자, 뭡니까? 요게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양수관이라 그럽니다. 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가는 거니까 얘를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이 우리 급수관, 양수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최고 요렇게 표시해서 여기가 최고 수위. 자, 그다음에 얘가 최저 수위. 자,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그래서 또 요렇게 돼. 여기 또 요게 뭐냐면 넘친간. 넘친간은 영어로도 얘기 많이 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오버플로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오버플로우 파이프.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 또 요렇게, 여기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뭐냐면 배수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옥상 탱크에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양수관, 급수관, 배수관, 넘친관, 관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뭐냐면, 플로트 스위치라고 그럽니다. 플로트 스위치에서 얘가 뭐냐면, 자, 여기서 수위를 감지하는 겁니다. 최고 수위, 최저 수위, 또 중간. 자, 플로트 스위치가 있고요. 자, 우리 제어반이 있습니다. 지하에, 일반적으로 지하에, 자, 이런 걸 또 컨트롤하는 제어반에 보면 여기에 마그네트 스위치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요거랑 여기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에 펌프하고 또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하나, 지금 뭐냐면 얘하고 이런 거 용어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요 플로트 스위치라는 거.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플로트 스위치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 플로트 스위치는 최고, 최저 수위를 감지하는 겁니다. 최고, 최저 수위를 갖다가 감지하는 스위치입니다. 자, 이걸 갖다 플로트 스위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양수 펌프에서 물이 쫙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자, 물이 없으니까 들어오면은, 자, 물이 이만큼 여기까지 차면은 얘가 딱 감지를 하는 거예요. 뭐가? 플로트 스위치가, 여기 물 이제 많이 차서 이제 물 주지 마. 그러면 플로트 스위치에서 연결이 돼서 여기 마그네틱 스위치에다가 신호를 줍니다. 전기 끊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전기 딱 끊어요. 자, 끊으면, 여기 연결되니까 전기 끊으니까 펌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니까 물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해서 쭉 떨어지면 최저 수위에 딱 오면 또 이때 감지를 딱 하는 겁니다. 플로이스가 최저 수위 딱 감지를 해서 또 여기 마그네틱 스위치에 알려주는 거예요. 전기 끊어. 물 이제, 전기 올려. 물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전기 딱 올리면 어떻게 돼? 모터가 왱 돌면서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쫙 올리는 겁니다. 됐죠? 플로트 스위치가 뭐 하는 거라고요? 최고 최저 수위를 감지하는 스위치다. 자, 그런 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이제 마그넷 스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그넷 스위치 그래서 전동기 제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기에 가면 마그네트 스위치 또 있습니다. 전기 설비에서도. 자,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동기 제어용이라 그러니까 뭐야? 지금 해서, 자, 여기에다가 전기를 뭡니까? 양수 펌프에 전기를 갖다가 언오프 해주는 겁니다. 돼 있죠? on, off. 이걸 갖다가 해주는 게 마그네트 스위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설명해서 전기 넣어주고 끊어주고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 감지를 해서. 자, 그래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래서 됐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넘친간. 넘친간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최고 수위가 되면은 얘가 신호를 줘서 모터 끊어요. 전기를 끊는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이게 다 기계나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기 끊어서 물 넣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얘 신호를 못 줘서 계속 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넘치잖아요. 넘치면 만약에 그냥 넘치면 어떻게 돼요? 옥상에서 물 다 넘쳤어요. 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 다 물바다 정도는 아니지만 건물에 다 물 다 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넘친간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스위치 이런 것들 고장실에 대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로 그죠? 계속 물 들어오면 일로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넘친간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물 스위치 등에 고장 났을 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말 양수간 굵기에 얘는 자, 그러니까 넘친간은 양수간 굵기의 몇 배라고요? 요 말. 양수간이 얘예요. 양수간이 여기서 물이 올라가는 이게 양수간입니다. 얘 굵기에 몇 배로 해주라고요? 2배로 해주라는 얘기. 그러면서 또 요 하나 보면 간접 배수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배수에 가서 보면은 직접 배수가 있고 간접 배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세면기 사용하면 그 밑에 그저 하수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직접 배수입니다. 근데 간접 배수는 뭡니까? 지금 여기 그림이 여기가 물 나가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만약에 넘치잖아요. 넘치는 게 밖에서 보이는 겁니다. 물이 나오는 게. 이게 보이게 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간접 배수입니다. 왜 이 간접 배수를 하냐? 그럼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 고장 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뭔가 망가졌구나. 확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하는 역할을 해서 간접 배수. 자, 요 세 가지 다 나와 있죠. 그런 게 자, 우리 그래서 1번, 1번. 볼탭은 뭐 그냥 그렇고요. 1번, 3번, 4번 해서 자, 요런 내용 정도는 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7번에 보면 고가 탱크 설치 시에 일반 사항에서 자, 이게 1번도 그냥 그렇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청소 및 보수를 위해서 한 개보다 2개 이상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것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애들은. 근데 옛날 아파트들은 이제 아닌데 제가 사는데도 이게 나눠서 하라는 거죠. 나눠 놓으면은 여기 청소하고 이거 사용하고. 지금 사시는 아파트 뭐 1년에 몇 번 청소하죠, 이거요? 탱크나 이런 거? 2번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법규에서, 실무에서 배운단 말이죠. 법규나 실무에서. 그러면 제가 사는 데는 물 다 단수되잖아요. 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그런 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2개 이상으로 기획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이게 법규, 실무겠죠? 실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쪽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고가 탱크에 설치하는 맨홀의 폭은 60cm. 자, 근데 여기에, 자, 여기 그러면 여기 맨홀이 있다. 맨홀 우리 알죠? 그죠? 왜 맨홀이 있는 겁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망가졌으면 가서 고쳐야 되면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우리 쪽에 30cm라고 한번 나왔었어요. 30cm면 요만하다. 그럼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람이. 특히 우리, 그죠? 이게 60cm도 못 들어가시나? 들어가요. 60cm면 다 들어가요. 어떻게든지. 자, 60cm.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옛날에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 자, 피크 아워하고 피크 로드,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의 그냥 용어. 피크 아워는 뭐라 그랬어요? 하루 중에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라 그랬죠. 우리 그저 출근할 때를 피크아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물 사용이 가장 많은 거. 언제 물 사용 가장 많을까요? 아침에 뭡니까? 그죠? 우리 다 출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때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의 사용량을 뭐라 그런다? 피크 로드라고 한다라는 거. 사용량을. 시간을 피크 아워. 그때 로드 사용량. 자, 이런 용어 정도.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벌써 특히 해서 요 심화 과정에서는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 요 정도 자, 우리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7쪽에 보면은 초고층 건물의 자, 우리 급수 방식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바로 317쪽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문제에서도 했지만은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옥상 탱크 방식은 수압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예요. 맞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도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초고층 건물. 자, 이게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죠. 초고층 건물 하면 우리 뭐 생각하면 됩니까? 그죠? 제일 近게. 자, 그죠? 몇 층입니까? 자, 잠실 롯데에 있는 게 1, 2, 3이에요. 그죠? 누가 가르쳐줘서 저 몰랐었는데. 자, 이런 데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을 공급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하고 여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최상층하고 최하층. 수압차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압차가 무지하게 크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죠? 폭포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압차가 커서 이 수압차에 의해서 배관을 막 때립니다. 또.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수격작용 기억납니까? 워터 해머링. 영어로 수격작용도 우리 여기 급수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우리 사용입니다. 뒤에 이제 또 있지만은요. 자, 수격작용, 자, 물 배관이 그죠? 물이 때리는 거죠. 수격작용에 의해서 어떤 게 발생하냐 하면 자, 소음, 진동,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기구류 파손.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일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야, 다 망거, 이런 거 시끄럽지도 하지만 다 망거, 밸브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 지금 얘기한 거 초고층 건물 뭐를 한다고요? 뭐를 한다고? 또는 그냥 조닝. 조닝이 뭐예요? 조닝이 구역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조닝, 그죠? 우리 영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나눠서 너는 여기 정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죠. 요 정도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급수 조닝. 자, 그래서 자, 초고층 건물에 급수 방식하면서 바로 그 가로하고 뭘 썼어요? 조닝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조닝해서 공급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림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공급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요 말. 적정 수압이 어떻게 되더라? 유지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요 말이죠. 급수 조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적정 수압을 우리가 원하는 그죠? 아까 또 조금 전에 배웠죠? 자, 조금 전에 자, 우리 어떻게 됐어요? 0.3에서 0.5 메가파스칼 이 정도로 하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적정 수압도 유지해 주고 자, 요런 것들 요거 방지해 주고 그죠? 또 수격 작용 자, 이런 것들도 방지 또는 감소시켜 준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자, 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그럼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로 하느냐?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적정수압. 자, 그러니까 요게 미터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에서 50m입니다. 요게. 그죠? 그러니까 자, 요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로 한다고요? 얘에서 요 정도로 해서 조닝을 해서 물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요것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했지만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뭘로 한다고요? 0.3에서 0.4. 그다음에 이런 건물 같은 데는 0.4에서 0.5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자, 1번하고 2번의 기본서에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돼서 1번, 2번 봤고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그 급수를 조닝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제가 여기 기본서에도 있지만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기사 시험에는 나와요. 근데 우리 쪽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간 수조 가마 밸브, 특히 여기 그냥 가마 밸브만 우리 이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가마 밸브가 뭐예요? 압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자, 배관에서 물을 공급을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밸브를 달아요. 우리 아파트도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가마 밸브로. 그러니까 뭐야? 압이 여기 세게 늘어오면 여기 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잡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압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가마 밸브.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서 보면은 318쪽에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놨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면 왼쪽에 맨 밑에 보면은 저 중간에 그 가마 밸브 시커멓게 칠해놨죠.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목 정도나 자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전에는 깊게 해줬는데 다 이 그림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냥 그거보다 이 말이 이런 말들이 좋은 말입니다. 적정 수압을 유지해 주는 게 조닝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은 급수 배관 방식에 보면은 자, 요거 상향 급수, 하향 급수.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상하향 급수 있죠. 자, 요것도 이 그림으로 자, 상향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아까 그림이지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리잖아요. 상향 급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상향이고요. 하향은 뭡니까? 하향할 때는 자, 옥상 탱크에서 하니까 옥상 탱크도 제가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향이다. 자, 이러면서도 자, 이제 항상 그 이제 우리 구배에 대한 얘기, 상향, 하향이고 상하향은 이걸 짬뽕으로 쓰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요 짐은 상향급수 배관법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수평주관을 지하실 천장에 자, 얘가 이게 수평주관입니다. 그죠? 우리 수평주관인데 제가 이게 이렇게 했지만 항상 구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주관이 선상입니다. 얘 지하실 천장에 선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지하실 천장에 노출 배관으로 해서 점검 수리가 용이하다. 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지금 요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 구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구배 나와 있는 게 그 다음 쪽에 있네요. 자, 320쪽에 자, 요거 하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급수 배관의 구배 물매, 기울기 이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요. 얘는 고가 수조, 이것만 되어 있네. 자, 이게 선상이고요. 그냥 요건 안 놓았네. 자, 그 다음에 각층의 수평주관도 얘도 선상으로 합니다. 얘가 상향식이고 하향식은 자, 요게 지금 그 전장에 그냥 한꺼번에 딱 하려고 그랬더니 그 전장에 보면은 하향급수 보면은 319쪽에요. 2번의 하향급수 배관법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수평주관은 최상층 천장에 자, 음폐 배관한다. 그러니까 여기 얘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선합니다. 요거를 이제 한 장을 넘겨서 320쪽에 보면은 자, 9배에서 1번의 급수배관 9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가 탱크식의 급수배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에 보면 하향 배관은 수평주관은 뭘로 한다고요? 선하이. 지금 얘 얘기한 겁니다. 그죠? 천장에 지금 은폐되어 있는 게 선하로 한다 그러고 동그라미 2번 각층에서는 각층은 선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는 얘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문에. 그죠?
최상층의 천장에 은폐되어 있는 데에는 선하로 하고요. 각 층에는 어떻게 된다? 선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상향식은 다 선상입니다. 상향식은 자 그러니까 자 요거 자 요거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돼. 수평 주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얘 위에서 내려는 선하고 얘는 선상으로 된다라는 거. 자, 요 얘기에 요걸 갖다가 자 하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320쪽에 자 보면은 그 급수 배관에서 자 요거 급수 배관에 물매 있죠. 물매 이 요거 최저 요거 얼마로 한다고요? 급수는요? 250분의 1. 자, 요것도, 자, 수치 이 정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250분의 1. 자,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도, 자, 우리 또 급탕도, 자, 나오지만 급탕에는, 자, 우리 강제식 펌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식이 있습니다. 자, 얘는 얼마다? 강제식은 200분의 1, 중력식은 150분의 1. 자, 그 다음에 배수에서도 어떻든 우리 배관, 물을 사용하는 배관은 전부 물매를 주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얼마라고요? 표준구배해서 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표준구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분의 1에서 자, 100분의 1 정도를 한다. 그러니까 배수가 더 급격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50, 100, 150, 200, 2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우리 또, 자, 이제 이때까지 배운 거, 물매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어디? 자, 우리 방수공사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물매 얼마 준다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그죠? 방수에서 얘랑 배수, 방수도 어떤 물, 자, 그 다음에 타일 얼마로 준다 그랬어요? 타일, 이 정도, 이거 이상. 다 배운 건데 지금 다시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붕이 제일 중요하죠. 지붕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지붕에서 이제 하는데, 자, 우리 처짐 얼마 기억나요? 기억 얼마? 250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야, 요거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보고 한번 다시, 자, 내가 그냥 보라고 해도 되지만은 한번 같이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중요한 거니까. 그죠? 여기가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자, 어딥니까? 자, 178쪽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수치 다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거 지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사는. 그 다음에 자, 지붕의 178쪽에 보면은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얼마라 그랬습니까? 240 이거 봐요. 저도 이게 틀려 안 틀려. 250이 아니라 얼마예요? 나도 틀린단 말이에요. 네? 나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자, 240분의 1 이내로 처짐이에요. 처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지붕의 경사가 설계 도면이 없을 때는 얼마로 한다고요?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자, 이것도 뭐 어떤 언급이 없을 때는 50분의 1. 지붕에 그저 제일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거예요. 배수에 제일 급격하게 주는 거랑 똑같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별로 한 거. 자, 동그라미 3번에 재료별 다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맨 밑에 50분의 1. 다시 그죠? 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179쪽에 6번에 자, 얘는 뭡니까? 지붕의 종류에서 경사도에 따라서 평지붕하고 급격한 지붕이 이렇게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6분의 1서부터 4분의 3까지 있죠. 자, 이거 다시요. 여기 있는 거. 자,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뭐 요 정도 요 보고요. 이거는 이제 실은요 이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게 외우는 거 좋은 거죠. 됐습니다. 처짐 250이 아니고 240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PD쌤이 저한테 막 신호도 줬는데 제가 자, 그래서 자, 우리 어디입니까? 이번 어디까지 한 겁니까? 네? 320쪽까지 319쪽 됐죠? 자, 상향 하향해서 지금 다른 지문도 있죠. 다른 지문은 여기 별로예요. 다.
그래서 자, 요 상향, 하향이면서 자, 요 그림,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향식, 하향식의 그 뭡니까? 구배를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 자, 이런 거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20쪽에 이제 2번에 뭐가 있습니까? 수격작용이 있죠. 수격작용, 그죠? 요거에 대한 거. 그죠? 자, 요거는 자, 다음 시간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수격작용.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